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율이 떨어졌네요. 네. 문창국 디스카운트라고 설명이 되는데 저희가 지지율 숫자를 좀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박근혜 네. 대통령 지지율 네. 64.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57.9%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이후에 계속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네. 눈물의 힘으로 좀 버텼습니다. 네. 버티고 있다가 떨어지지 않고 51.8%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표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벌어지자 갑자기 48.7%까지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 뭐 절대치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흐름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총리 지명 이후에 숫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문창국 후보자 네. 지명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 네. 이게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네. 이 평가가 6주 연속 40%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또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네. 이 경향, 네. 예, 좀 주시를 해야겠죠. 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선데 마음이 결코 좀 편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 무대에 나서지만 큰 숙제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아침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이 출국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인사를 나누고 주재국 대사들, 서울에 나와 있는 그 해당 국가의 대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자, 트랩을 오르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총리 후보자 문제로 좀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공군 1호기에 오른 대통령 모습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남은 서울에 남은 청와대에 남은 참모들 여러 가지 서울에서 움직이는 정치적 상황들을 정리해 이제 현지하고도 계속 교신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이런 상황 결코 좀 외교 무대에 나선다고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떠나는 대통령인데요.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엉뚱한 인사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하는 며칠간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없어도 됐을 인사 논란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그저 화가 치밀 뿐입니다.